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고설검정고시 수학 과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많죠. 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수학을 굉장히 쉽게 냅니다. 그래서 따로 뭐 기초가 없다 하더라도 사칙연산,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만 알면은 다 100점 가까이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어떤 애는 A 플러스 B를 골라라. 구해라.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구해라. 뭐 2A 플러스 B, A 플러스 2B 이런 게 나오는데 주로 A 플러스 B 쉬운 게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2A 플러스 B, A 플러스 2B는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두 다항식 A는 X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B는 X세제곱 플러스 2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이거 뭐 식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제곱은 세제곱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럼 2x 세제곱이죠? 그리고 1 플러스 2니까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아시겠죠?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또 나왔죠? 그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3x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잖아요. 그러니까 3x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만 연결해서 하면은 뭐 식을 세울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 플러스 b는 bx다. 조금 이제 응용을 한 거예요. 그럼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끼리. 요거는 요거끼리. 알겠죠? 그럼 2x 제곱 플러스 ax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x 제곱을 물어본 게 아니라 x를 물어본 거예요. bx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2가 되죠. x 제곱. 그리고 요거는 더하면은 4x가 되죠. 4x. 4x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bx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x와 x 상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b는 4라는 얘기죠. 4.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4와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게 낼 때 이렇게 냅니다. 주로 이제 a 플러스 b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다. 그럼 빼주면 돼요. 그냥 빼. 2x제곱에서. 여기서 뺄 게 없잖아. 그럼 2x제곱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x에서 x를 빼니까 없어지겠대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굳이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왜? 괄호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 밖으로 나올 때는 부호가 다 반대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와 요것이 없어지고 2x제곱 마이너스 1만 남잖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항등식 보겠습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같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왼쪽에 요것과 요것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요게 a라는 게 상수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2를 제곱해주면 4잖아요. 4. 마이너스 1을 제곱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답이 4죠. 딴거 계산할 것도 없잖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항등식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이게 같다는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럼 이게 3이 B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가 여기 O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A는 5고 B는 3이야. 그러니까 5에서 3을 빼니까 얼마죠? 2지.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인수분해한 식이 x 플러스 a의 세제곱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이 상수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7. 그럼 이게 얼마를 세 번 곱해야 27이 되느냐? 3이죠. 3, 3, 9, 9, 3, 27. 이해됐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인수분해 공식에 넣어서 뭐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것을 인수분해한 식이 x-a,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27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를 곱해야 27이 되냐? 3을 곱해야 돼요. 3, 9, 27. 그 답이 3이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뭘 세 번 곱해야 1이 나오느냐? 이건 1이죠. 예.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뭘 세 번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느냐? 근데 여기 이미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이겠죠. 예.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27이죠? 그 27. 예. 이건 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되게 여기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3. 이게 3. 알겠죠? 그래서 여기 3이 답이 된다. 요 그 다항식에서 요 이제 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건 상수는 이제 곱해 보면은 여기 248 이렇게 나오죠. 248, 예, 248. 근데 요걸 이제 잘 따져 보면은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제곱과 상수항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마이너스 2가 돼야만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에서 이게 다 없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x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그러면은 이 부호 반대를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돼 있죠? 그럼 1을 갖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예. 여기 이렇게. 예. 그러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게 답이 4가 되죠. 알겠죠? 예. 그럼 이것도 여기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여기다 1을 다 대입해요. 그러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a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럼 a는 얼마죠? a는 3이다. 이렇게. 알겠죠? 예, 부호 반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1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1, 1 x자리. 그럼 1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다. 예,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5가. 알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예. 그 다음에 실수와 허수에 관한 문제. 이것은 이제 푸는 요령이 첫째는 실수부와 허수부 i를 분리해서 계산한다. 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켤레복소수는 숫자는 같고 허수부 i의 부호만 반대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을 켤레복소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5-4i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 한 켤레 생각하면 됩니다. 신발은 오른쪽 왼쪽이 그 같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부호만 반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5 플러스 4의 켤레복소수다. 그럼 5 마이너스 4i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a는 5고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걸 더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3-2i의 켈러의 복소수가 3 플러스 ai다. 그러면 a가 2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바로 나왔네. 됐죠? 예. 그 다음에 복소수 4 플러스 3i의 켈러의 복소수가 이거는 4 마이너스 3i라는 뜻이죠. 켈러의 복소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a가 4고 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 a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i 플러스 i 제곱 a 플러스 2i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없어지는 거고 2i, 2i는. 그리고 요거는 뭐야? a가 i 제곱이라는 거죠. i 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5-3i의 켈러 복소수가 5 플러스 ai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 3i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3. 예. 켈러 복소수니까. 그 다음에 복소수 z은 a 플러스 2i에 대하여 z 플러스 z바는 6일 때 실수 a의 값은 이렇게 되겠죠? 예, 이것은 이제 켈러 복소수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a 플러스 2i랑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더하냐면 a 마이너스 2i를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이 6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2a가 6이다. 그럼 a는 얼마라는 거죠? a는 3이다. 알겠죠? 켈러 복소수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ai의 켈러 복소수가 b 마이너스 4i다. 그럼 이게 2란 뜻이죠? 그러니까 2-4i예요. 켈러 복소수니까. 그럼 이건 a가 4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 플러스 이건 4i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a는 4고 b는 마이너스 4예요. 이거 b는 2죠. 여기 2죠. 2 이렇게. 그러니까 2를 더하니까 6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근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래서 공통부분 한 번만 쓴다. n은 개수, 넘버를 의미하는 거고 a-b는 ab와 b의 공통부분을 제외하고 a에 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a-b바는 a-b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집합은 범위가 명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작은 동물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작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유명한 가수도 어떤 기준으로 누구부터 유명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키가 크다는 것도 키가 몇 센치부터 크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7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자연수는 이제 플러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7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이겠죠. 알겠죠? 자연수는 자연스럽게 셀 수 있는 수라고 그래서 이게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정수죠. 14번 집합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큰 수의 모임 이건 알 수가 없죠. 큰 수라는 것이 어떤 범위인지를. 자연수의 모임은 많기는 하지만 명확해요. 1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부터 계속 나가는 거죠. 넓이가 작은 정사각형의 모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어디부터 넓이가 작다는 건지. 10 이상 20 이하의 홀수의 모임. 그렇죠? 그러니까 11부터 쭉 가면 19까지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럴 때 항상 집합이 나오면 공통부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3, 3, 4, 4 이렇게. 그럼 빼면 1, 2가 남죠. 이게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개. 알겠죠? 예. 그래서 n이라는 건 넘버, 숫자를 얘기합니다. 몇 개냐. 그 다음에 a-b라고 나와 있죠. 차집합. 그럼 항상 같은 걸 갖다 먼저 지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에 남는 거? A에 남는 거. 그래서 2, 4죠. 2, 4.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합집합의 숫자와 교집합의 숫자를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합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같은 거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5, 여기도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합집합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공통 부분은 한 번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곱 개예요. 일곱 개. 네. 근데 교집합은 두 개죠? 이거 두 개. 두 개. 합치니까 아홉 개. 알겠죠? 공통 부분은 한 번만 써준다는 거. 그 다음에 A 이퀄 B일 때 그러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2가 나오려면 A는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5.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5를 넣어보면은 5 플러스 1은 6이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니까요. 1, 여기 1, 2, 그 다음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군의 합가곱 이렇게 되죠. 2차 방식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제로에서 두 군의 합은 부호번대로 알파 베타, 두 군의 곱은 부호번대로 알파 베타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요거는 두 군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 두 군의 곱.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자, 2, 4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이럴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군의 합이 2 플러스 4니까 6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호 반대로. 두 군의 곱이니까 2, 4, 8이죠. 여기 8이라는 얘기예요. 8.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맨 뒤에 상수는 두 군의 곱입니다.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알파, 베타. 이건 두 군의 곱이죠? 두 군의 곱은 요거라고 그랬잖아. 4. 그렇죠? 여기 두 군의 합이라고 나와 있죠? 두 군의 합은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부호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 알겠죠?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 4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이럴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는 두 군의 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 4, 12. 두 군의 합은 3 플러스 4는 7이죠?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부호 반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값 가장 적은 값이 뭐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거는 답이 여기 만약에 4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중근을 갖는 거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해서 같은 근이 두 개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클래니까 이거는 5가 되면 되는 거죠. 최소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작은 값이니까. 그러니까 4보다는 커야 되지만은 그 위에서 저기 가장 작은 값은 5가 되는 거죠. 5. 또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의 값은 그러죠? 그럼 이건 1이에요. 그래서 중근을 가지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게 11, 144, 169 요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44예요. 여기 나오는 게. 그 앞에 있는 그 상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121이에요. 1, 2.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121, 144, 169. 그래서 이건 뭐냐면 169도 하나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하면 이것이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이건 이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분이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두 분의 합이 요 4잖아요. 4. 그럼 두 분의 곱. 이걸 곱하려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곱하려는 거죠. 그럼 2는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두수 2, 3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이럴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두 분의 곱이 얼마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곱하면 돼요. 그냥 두 개를 2, 3, 6.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2와 3을 더하니까 5가 되죠. 근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 두군의 합은 두군의 곱은 부호 그대로, 두군의 합은 부호 반대로. 자, 연립방 정식도 이거는 이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 정식의 해가 x는 2, y는 b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x에다 2를 넣어주는 거예요. x에다 2를. x에다 2를 넣어줘야 돼. 그럼 2 플러스 2y는 10이죠? 그럼 2y는 얼마죠? 8이에요, 8. 그러니까 y는 얼마죠? 4. 2, 4, 8이니까. 그러니까 y는 4. 그러니까 b는 4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나왔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넣어서 계산하면 되죠? y는 4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2는 4에서 4, 4, 16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는 얼마야? 20이죠, 20. 그러니까 a는 20이에요. b는 4고. 그러니까 둘을 더하니까 얼마죠? 24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데 이제 좀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계산하는 양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자, x가 3이고 y가 b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x가 3이에요. 그럼 y는 얼마야? 1 이렇게 나오죠. 1.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9죠? 여기다 2를 넣으면 1이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럼 a는 얼마야? 8. 그러니까 a는 8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b는 1이고, 1. 그러니까 a가 8이고, b가 1이니까 더하니까 9가 나오는 거죠. 뭐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수학 시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차분히 풀면 다 답이 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4, y는 b일 때 그대로 늘에는 얘기예요. x가 4죠? 그럼 y는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이게 2라는 얘기예요. 또 x, y를 곱해주라는 거죠. 4, 2, 8. 그러니까 이게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8과 b 2를 갖다 더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0이 되는 거죠. 10. 알겠죠? 네. 그 다음에 x는 2, x는 2.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x는 2. 그럼 y는 얼마죠? 1이 되겠죠, 1. 이건 1. 2에서 1을 빼니까 제로가 되니까. 이건 1이죠. 1. 알겠죠? y는 1이라는 건 1이에요, 1. 네. 그 다음에 x제곱 2는 4죠? y제곱 1은 제곱해봐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2죠. 그러니까 a는 얼마야? 6이 돼. 6. 그러니까 a와 b를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6과 2를 더하니까 답이 7이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 3차, 4차 방정식이 나와도 그냥 x가 얼마다, 한근이 얼마라는 얘기는 이게 x가 얼마다 이런 뜻이에요. x가 2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다 집어넣으면은 2를 4번 곱하면 얼마죠? 16. 그리고 2는 4, 4, 12. 플러스 a는 제로다. 그럼 4 플러스 a는 제로죠? 그러니까 1 얼마죠? 마이너스 4. 알겠죠? 자, 한근이 1이다. x가 1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다 2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1은 아무리 곱해야 1이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제로다.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죠? 그럼 요것만 남는데 a가 뭐가 돼야 0이 되죠? a가 2가 돼야 0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부등식도 방정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이코를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가 되듯이 부등식도 부등호를 넘어가면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유의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x 플러스 1
이제 7보다 작다고 되어 있죠? x 플러스 1이 다시 보면은 자 그럼 x 플러스 1이 7보다 작다. 그럼 x는 6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벌써 6이라는 얘기예요. 6. 그래서 답이 고르면 됩니다. 알겠죠? 무엇보다 작은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한번 해보면은 3x 마이너스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x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반대가 부호 반대로 하면 2하고 4거든요. 그러니까 2하고 4 사이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와 있죠? 예, 그래서 2와 4 사이다. 그러니까 작은 것보단 크고 큰 것보단 작은 거예요. 2, 4.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과 4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요런 꼴로 나오면 되는 거. 근데 0보다 클 때는 이게 2라고 이게 3이에요. 그럼 답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하고 0보다 작을 때하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것도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하고 2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다니까요. 못못 또는 못못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는 이것이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퍼진다는 거. 못못 또는 못못.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합쳐서 나와요. 요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없는 거. 그러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에다 하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5, 부호를 반대로 해서. 그래서 요걸 풀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x는 마이너스 6이 돼요.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이 플러스 5가 나와 있죠? 그럼 이 반대 방향에다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풀면 되는. 그게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써주는 거니까. 그리고 요걸 풀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x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x.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3이. 그러니까 요거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그러면 x는 그대로 있고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죠? 그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네. 0이 됩니다. 네. 근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별게 아니라 그냥 넣어주면 돼요. 여기 x-2가 0이라고 그랬죠? 그럼 x는 얼마야? x가 2죠. 2. 그럼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니까. 2는 4, 마이너스 a는 0이다. 그러니까 0이 되려면 a가 얼마죠? 4가 되는 거예요. 4. 알겠죠? 여기도 보세요. x가 x-3이 0이니까 x는 얼마야? 3이잖아.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주려는 거예요. 3을. 그럼 3, 3은 9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은 0이다. 0이다.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0이다. 그럼 이게 2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A는 2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대입해주면은. 그 다음에 X가 7이라고 나와 있죠? X가 7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7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7-A의 제곱이 0이다.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A는 얼마야? 7이죠. 7. 알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시해 놓은 문제만 잘 풀어도 거의 다 맞습니다. 네. 근데 명제, 역, 대우 이거 보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A면 B이다. 이런 걸 우리가 수학에서 명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B면 A다. 그래서 B가 앞으로 가고 A가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건 대우예요. 그래서 이건 역을 부정해 주는 거거든요.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명제 x 이퀄 2이면 x 세제곱은 8이다의 대우는 그러면은 일단 이걸 천천히 바꿔주세요. 이걸 x 세제곱이 8이면 x는 2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역이에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부정해 주는 게 대우래니까 x 세제곱이 8이 아니면 그 다음에 x는 2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고르면 되잖아요. x 제곱 8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이것도 써놓고선 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다. 그럼 역을 먼저 쓰는 게 좋다니까. 잘하는 사람은 물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강의의 목적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가 많이 부족하고 또 시간도 없고 평소에 또 공부도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사다리꼴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게 역이라니까. 이게 역. 그럼 대우는 뭐라 그랬죠? 역을 부정해 주는 거라 그랬죠? 사다리꼴이 아니면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이게 이제 대우인 거죠. 하나하나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역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x 4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게 역이죠.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위치를. 알겠죠? 예. 자,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xy를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라.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시험에서는 이게 치수 어떤 거리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려보면 이게 답이 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y 콜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대칭이 뭐냐면 여러분이 데칼코만이라고 미술에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다 물감을 찍어서 접죠. 그럼 여기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정도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3하고 1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답이 3하고 1이에요. 그래서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얘기는 xy의 좌표를 갖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xy 좌표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해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물감을 갖다 진하게 칠해서 찍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찍으면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죠. 이게 대칭 이동입니다. 근데 또 보세요. 2, 3은 직선 y 콜 x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찍으면 어디에 찍힐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찍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이게 3하고 2 들어있는 거죠. 이게 3, 2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2, 3이 3, 2로 바뀌었죠? xy가. 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걸 해서 기준으로 해서 잡으면은 여기에 가서 이제 찍히겠죠.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2와 마이너스 1 해서 이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y축에 대해서.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이 여기 가서 찍히겠지 뭐. 여기 가서. 여기 가서.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4.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y의 부호가 이제 그 x의 부호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다 그러면 요것이 부호가 바뀐 거죠. 마이너스 1이 1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은 x의 부호가 바뀐다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외워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한번 원시적으로 조금 그려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거리예요. 두 점의 거리, 뭐 중점의 좌표와 내분하는 점의 좌표인데, 자, 점과 직선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요새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요게 조금 어렵게 내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학생은 이걸 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건 쉬운 게 그 점이 보통 0,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인데, 이게 공식인데, 여기는 보면은 이 x1, y1이 이제 점인데, 이게 다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계산 하나만 하나가 돼요. 다 0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이 0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x, y가 0. 그리고 이것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공식에 넣으면은 원점을 곱하니까 이게 다 0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C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5. 절대값 25.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25죠. 예, 그리고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에요. 3의 제곱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25고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요거 16이죠. 이건 9고 루트 25예요. 루트 25는 얼마죠? 5잖아요. 5분의 25.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면은 5가 되는 거죠. 5. 답이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보세요. 이 원점이라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 뭐 12니까, 이건 이제 12죠. 12.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루트 25죠? 루트 25는 5잖아. 5분의 12 이렇게 해서 12.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것 사이의 거리는 이게 0이죠?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야. 절대값이고. 루트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건 그냥 2죠. 루트 2분의 2. 이렇게. 그럼 2라는 것은 루트 2를 두 번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답이 루트 2가 나온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예, 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는 이제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건데 3대 4대 5, 6대 8대 10, 5대 12대 14.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 이 네 가지에서 전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거리를 구해라. A와 B 사이의 거리를 이걸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칸을 갖다 이렇게 해서 세보면 돼요. 그럼 요게 몇 칸이죠?
마이너스에서 2까지, 그러니까 4칸이잖아. 그리고 그 1에서부터 4까지니까 이게 3칸이죠? 그러니까 이건 몇 칸이라는 얘기야? 5칸이라는 얘기야. 답이 5. 알겠죠? 그러니까 3대 4대 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은 자 이것에 대해서 선분 중점의 좌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점이라는 게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대충 그려보면 나와요. 대충 이렇게 따져보라니까. 그럼 여기 벌써 표에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1이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요걸 x끼리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3과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을 갖다 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근데 또 y는 y끼리 더해. 마이너스 2와 4를 더하니까 2죠. 그러니까 2를 둘로 나눠. 그럼 1이고.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대 1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칸을 세 보면 돼요. 하나, 둘. 여기 2야. 근데 여기가 하나, 여기가 1이고. 그럼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 점. 그러니까 0하고 3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그냥 그려보면, 찍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다. 이걸 뭐 공식을 했었어. 그러니까 세 칸을 가면 돼.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1하고 2죠. 1하고. 알겠죠? 근데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에서 2칸 가니까 몇이야? 이게 3이야. 그리고 3칸 가니까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또 보세요.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돼 있어. 4대 3. 그러니까 1에서 4를 가니까 얼마야? 이거 5지 뭐. 5에서 3을 가니까 8이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5가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이 좀 어려운 학생은 기출문제 풀지 말고 여기 제가 준 이 문제만 계속 풀어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x 앞에 숫자가 기울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3이다 이렇게 나왔죠 문제가. 그럼 x 앞에 3을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3을 그리고 요게 이제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x는 마이너스 2, y는 1.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다 1을 넣어서 맞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고 7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1 이렇게 돼서 답이 요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평행이라는 것은 x 앞에 숫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럼 마이너스 1을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0, 2를 지나간다고 그랬죠? x가 0, y가 1이야. x가 0, y가 1. x가 0, y가 1. 그럼 이거 1이 마이너스 3이 되잖아. 이거 틀렸지 벌써. 그러니까 이건 1이 1이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수식이라는 것은 이제 x 앞에 숫자가 부호 반대이고 역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호가 반대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수식이라고 돼 있죠? 그럼 x 앞에 1이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야. 1번과 2번. 그리고 4와 0을 지난다고 그랬어. 4와 0을.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4와 3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벌써 틀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0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근데 수식이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1이 되겠지.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0하고 5를 지난다고 그랬죠? 0하고 5.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 0 플러스 5는 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지. 이건 0에다 7을 더하는데 어떻게 5가 나와? 7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자, 무리함수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 온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문제 속에서 이제 바로 이런 걸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이제 옮긴 거거든요. 이렇게 뭘로 옮겼느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바로 x축으로 옮긴 것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 반대로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을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리고 이거는 y축으로 옮긴 거. 얼마큼 옮겼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여기 다 써 있어요. y축에 있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요 x축에 있는 거는 부호 반대. 부호 반대로 쓰고. 요건 부호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본 걸 쭉 보면은 괄호 안에 나올 때는 이제 괄호 안에서 나올 때는 이제 부호가 반대된다는 거. 그리고 부호가 그대로 되는 게 있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있고 그것만 구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기 2라고 4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얘기예요. 1. 그 이게 4고 써 있지 않아 답이다. 2를 더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4니까 5죠. 알겠죠? 알겠죠? 또 보세요. 이게 여기서 2, 3만큼 옮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2라는 얘기야. 이게 3이고. 그러니까 A와 B를 더하니까 5.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호 반대라니까 여기 나오는 건 부호 반대를 써주고 여기 밖에 있는 거 루트하는 부호 반대, 그다음에 루트 밖은 부호 그대로. 또 나왔죠? 이게 2만큼 옮긴 거예요. y로는 4만큼. 그러니까 이게 2고 이게 4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6. 답이 다 써 있습니다. 문제.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게 3만큼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5고. 5. 그러니까 A가 3이고 B가 5야. 그러니까 얼마야? 8. 이렇게. 얼마나 쉬워. 유리함수.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3하고 4가 돼 있죠? 그럼 이게 3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4는 써 있잖아. 이게 4. 이것도 부호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3으로 표시가 되지만은 여기는 3이에요. 부호 반대.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3. 이렇게 써 있잖아. 다 써 있는 거 봐야지. 그다음에 이것도 이게 4하고 5래니까 4하고 5.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5래니까 5. 이거 다 써 있잖아. 그다음에 이것도 x 방향으로 a만큼이라고 그랬죠? 요게 x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부호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를 골라야지. 마이너스 1 골라야 되지. 여기 또 써 있네. 여기 얼마라고 그랬죠? 이 2. 이거는 부호 그대로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걸 2를 더하는 거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1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더 있잖아. 이건 2만큼 옮기는 거잖아. 부호 반대니까. 그리고 이건 부호 그대로라고 그랬죠? 3. 그러니까 2를 더하니까 5. 뭐 계산하고 뭐 공식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y축 방향으로 1만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게 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호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야.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라고 그랬죠? 이게 b라니까. 이거. 알겠죠? 이게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니까 여기는 이제 또 어렵게 낸다고 이제 마이너스를 써놨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거나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별표 쳐놓고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는 거의 안 나와요. 잘 안 나니까 그냥 편하게 위에 자기가 쉽게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쉽죠.
자, 보세요. GF3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 3을 찾아. 그래서 이 화살표 따라 쭉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거 얼마야? 5. 이렇게 고르면 돼. 그렇죠? 1. 1을 찾아. 1. 쭉 따라와.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역함수라는 뜻이에요. 5. 거꾸로 가는 얘기예요.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그 5에서 거꾸로 가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럼 1. 또 A에서 거꾸로 가려는 얘기야. A에서 거꾸로. 2. 그 다음에 F에다 1을 먼저 넣으라는 얘기예요. 1.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여기다 1을 넣죠? 그래서 3에서 1을 빼니까 2죠? 그러니까 F의 1은 2가 되는 거야. 2. 그럼 이게 G에 2를 넣으라는 거예요. 요게 2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다 2를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역함수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기 fx 자체에다가, 여기 x에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는 2x 플러스 1이다. 그럼 이 x 값을 구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가 되는 거지. 2는 4에서. 답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f의 마이너스 1에서 역함수일 때는 이 fx 이 자체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자체에다. 그러니까 이거 5를 갖다가 이거 자체에다. x에다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5는 2x 플러스 1에서 x 값을 구하려는 거지. 그래서 2x는 여기 4가 나오고 x는 2가 된다. 됐죠? 예. 근데 원의 방정식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원점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항상 여기 원의 방정식에서는 반지름의 제곱을 써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엔 제일 잘 나오는데 이제 원의 중심이 부호 반대로 해서 알파 베타라는 거. 반지름의 길이는 제곱을 뗀 r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부호 반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부호 반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칸을 정확히 나눠서 숫자를 대입하면 되게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3, 3이다. 그러니까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3, 3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부호 반대니까. 3, 3. 알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3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3의 제곱을 써주는 거예요, 원래. 근데 3의 제곱은 9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요게 되는 거죠. 그럼 2, 1이라고 돼 있죠? 중심의 좌표가. 그러니까 2, 1의 부호 반대를 찾으면 돼요. 2하고 1.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잖아. 알겠죠? 부호 반대니까.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을 여기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야? 이걸 얘기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2라는 얘기지. 반지름.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러니까 답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반지름이 1이 되면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짧게 되는 거지.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알겠죠? 예. 근데 중심 좌표가 3,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걸 고르는 거야. 3하고 1. 여기 3하고 1. 이건 아니죠. 1, 3이잖아요. 부호 반대니까. 예.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란 얘기예요. 1. 그러니까 답이 이게 얘기예요.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길다는 거야. 반지름이 길이가 아니지, 이거는. 반지름의 범위를 넘어선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요령이 뭐냐면은 이것도 어렵게 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가 대충 찍으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이 다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4번밖에.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공식에 넣어서 구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보고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1하고 1이에요. 이거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 아래 가서 원의 중심이 여기 가서 찍히겠지. 어딘가. 알겠죠? 그런 요령으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의 값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a라는 게 이제 여기가 2거든요. 2. 왜냐면 이건 2의 제곱이잖아. 여기 2란 얘기예요. 이게. 그럼 여기 0하고 2 사이니까 뭐야? 1이지 뭐. 3은 이 위에 가서 있을 거 아니야. 4는 더 위에 가서 있고. 그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만나지 않을 때. 예. 근데 A는 5보다 작다고 그랬어. 그게 3이죠? 그럼 여기 위에 가서 5가 있을 거 아니야. 5보다는 작고 3보다는 커야 돼. 여기가 3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4지 뭐. 4. 알겠죠? 이거 뭐 계산하거나 뭐 따질 것도 없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런 선이 지나가는데 이 5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3보다는 커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3하고 똑같으면 여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3보다 작으면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것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 가서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지. 2하고 마이너스 1.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잖아. 알겠죠? 부호 반대니까. 이건 2가 되고 이거는 부호 반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알겠죠? 예. 자, 포물선의 최대값, 최소값은 굉장히 쉽습니다. 최대는 뭐야? 제일 크다는 거죠? 큰 거 골라. 이렇게. 그거 오잖아.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뭐 구간 따져가지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제일 작다는 거죠? 그럼 이걸 고르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최소값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2. 풀 게 뭐 있어, 이게. 자, 최대값. 보면 여기 최대. 3. 알겠죠? 예. 그래, 최소값. 여기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 얼마예요? 이것의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되잖아. 여기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그럼 여기가 대충 뭐일 것 같아? 3보단 작잖아. 2지 뭐. 알겠죠? 그래서 칸이 대체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어줘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은 다 나옵니다. 답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 되죠? 이 구간에서 최소값인데 이거지 뭐. 이렇게. 최대값은 이거지 뭐. 제일 높은 거예요. 4. 알겠죠? 그래서 뭐 공식 따져서 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경우의 수도 굉장히 쉬워요. 경우의 수도. 그래서 합의 법칙은 이제 오히려 학생이 이게 제일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경우의 수. 그래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따지는지. 자,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보세요. 1, 2, 3, 4, 5가 각각 적힌 카드 5장이 있다. 이 중에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 2장을 동시에 뽑는다고 했어.
그럼 1부터 따지는 거예요. 1을 하고 뭘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되느냐. 1하고 2를 뽑으면 3의 배수가 되잖아요. 3. 알겠죠? 이게 합이 그랬으니까. 합이. 또 1하고 뭘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되죠? 5. 그렇죠? 이게 6이 되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1은. 그럼 2로 넘어가. 2하고 뭘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되느냐. 2와 1은 이미 여기 뽑은 거예요. 이게 위에.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리고 2와 2, 2와 3, 2와 4 되면 6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응. 알겠죠? 응. 그 다음에 이제 2도 다 뽑았습니다. 2에 3, 2에 4, 2에 5. 그러다면 이제 3을 뽑아보고 3. 3. 그럼 3하고 4, 3하고 5. 그 다음에 이건 될 수가 없죠. 이건 7이 되고 이건 8이 되니까. 그 다음에 4를 뽑아보는 거예요. 4. 4하고 2. 근데 4하고 2는 2와 4가 이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4하고 그 다음에 5가 있죠? 9가 되니까. 9는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나오는 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써놓고서.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길을 따라가는 경우의 수는 무조건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네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8가지, 4, 2, 8.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 그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건 방법이 뭐냐면 네 개 예를 들어놨는데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이게 뭐냐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1, 2, 3, 4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가장 큰 수 두 개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가장 큰 거 두 개를 뒤에서부터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4, 3, 12, 12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 똑같아요. 19번은 무조건 순열에 관한 문제를 내줘요.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5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다 그랬죠? 그럼 1, 2, 3, 4, 5를 써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두 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제일 큰 거 두 개를 뒤에서부터 이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주면 돼요. 5, 4, 20. 알겠죠? 네 개 중에서 두 개 포스터라고 그랬죠? 그럼 1, 2, 3, 4 써주고 가장 큰 거 두 개를 뒤에서 골라서 곱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4, 3, 12. 19번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개 중에서 두 개.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1, 2, 3, 4에서 끝에서부터 차례로 두 개를 곱해주는 거죠. 4, 3, 12. 그 다음에 네 종류에서 세 장의 카드. 숫자만 보면 돼요. 1, 2, 3, 4.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세 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4, 3, 12. 2 곱하니까 24. 또 4점 중에서 3점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랑 똑같습니다. 1, 2, 3, 4에서 끝에서 3개를 끝에서부터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24. 또 3명 중에서 2명의 사진을 택한다. 1, 2, 3에서 2명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2개. 2, 3은 6.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은 여기에 좀 나눠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선택만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5개 중에서 33개를 선택한다니까 20번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 2, 3, 4, 5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죠. 3개를 이렇게 일단 곱혀줘. 5, 4, 20, 그 다음에 60이죠? 이게 60이야. 근데 이제 19번과 다른 건 뭐냐면은 이게 팩토리얼이라고 그래서 이게 3팩토리얼 선택하는 거 3개라고 그랬죠? 그걸 갖다 거꾸로 곱해주는 거 3, 2, 이런 식으로. 3개를 3팩토리얼로 이제 나눠주는 건데 사실. 그래서 6이죠? 그러니까 60 나누기 6해서 이것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와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20번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4개가 있죠. 여기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느라고 숫자를 안 써놨어. 근데 여기 4개의 과목이 있어.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1, 2, 3, 4를 해서 2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2죠? 10인데 뭘로 나눠주느냐? 두 과목을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과목의 2팩토리얼이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큰 수부터 1까지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3팩토리얼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알겠죠? 4팩토리얼은 뭐죠? 이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근데 여기는 두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선택해주면 되죠? 2 이렇게. 그럼 나누니까 이건 몇이야? 6. 이렇게 나와. 알겠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기초가 약한 학생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써놓고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가 않지. 5, 4, 20이죠? 20인데 이 2개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2 팩토리얼은 뭐야? 2 곱하기야. 2로 나눠주니까 이거는 10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6종류 중에서 2종류죠? 그러니까 1, 2, 3, 4, 5, 6. 그래서 끝에 2개 곱해주는 거야. 큰 거. 5, 6, 30. 그리고 2종류니까 2팩토리얼이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잖아. 네, 그러니까 30을 둘로 나누니까 15. 그 다음에 4종류에서 3종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1, 2, 3, 4인데 큰 거부터 3개를 곱해주는 거예요. 4, 3, 12, 24죠? 근데 이걸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3팩토리얼은 뭐야? 3, 2, 1. 그러니까 6이죠? 나누니까 4.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토핑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1, 2, 3, 4 이렇게 써주라니까 꼭. 그리고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끝에서부터 큰 거 4개. 5, 4, 20. 3, 6 해서 120이죠? 그럼 120이에요. 근데 4팩토리얼이잖아. 4개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4, 3, 2. 이건 24죠? 24. 그럼 답이 뭐야? 5. 알겠죠? 예. 근데 또 4종류 중에서 2종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1, 2, 3, 4 이렇게 써주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2개, 큰 거. 12죠? 그럼 이건 2개를 선택하려면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2죠, 이거는. 그러니까 6.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2개. 1, 2, 3, 4, 5. 그러니까 2개니까 큰 거 2개. 5, 4, 20입니다. 그 다음에 2개니까 2 팩토리얼이죠? 이거는 2 곱하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수학은 요것만 잘 정리를 하면은 뭐 100점 가까이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한두 개 어려운 게 낼 수도 있는데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은 이대로 할 필요 없이 뭐 공식을 아는 게 있으면 아는 대로 응용해서 거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드린 이 요령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